시장의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보다는 테슬라 그리고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양시장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 이 영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종목에 집중할 장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목 중에서도 테마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주를 잘 보셔야겠고, 이제 실적주 중에서 지금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실적 발표를 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주가가 그동안 실적을 반영한 주식이 있고, 실적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선 주식이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주가가 반등해주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다시 매수해주고 선물을 매수해주는 부분은 시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분위기가 받쳐지면서 전선 주식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는데, 저는 전선 주식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지금 전선 주식이 올라가는 건 본업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상승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 10년간 전선 주식들이 본업에 의해서 올라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20년 전, 거의 20년 전에 2005년, 6년, 7년도에 전선 주식들이 본업에 의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종목들이 생명력을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과 업종이 있고, 또 생명력을 짧게 가지고 가는 종목과 업종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고 그 안에서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생명력이 긴 업종과 생명력이 짧은 업종들은 생명력이 긴 것은 본업이 부각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본업이 부각돼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이 생명력이 길고요. 아닌 기업들은 테마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냥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은 당장 나진 않지만 테마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생명력이 짧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전쟁 주식들이 생명력이 짧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선 주식들은 본업의 성과가 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변압기, 그 다음에 전선 관련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자라고 하면서 41조 원대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구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전선 기업들에게는 매출 증가와 재고자산 평가 이익 증가라고 하는 평가 가치까지 상승시켜주고 마지막으로 해적 케이블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선 기업들의 상승은 짧은 테마라기보다는 실적과 함께 우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실적과 추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선 주식에 좀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장세 안에서 실적과 추세가 나오는 전선주들을 위주로 해서 보자 말씀해 주신 만큼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인데요. 7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겠습니다. 테슬라 호재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자율주행 센싱에 대한 테슬라에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는 7%대 오름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인데 여기서 해외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이고요.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첫 번째로는 LS 에코에너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점검 도와주셨던 종목으로 전력 장비 수요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어제는 장중 상한가, 오늘도 두 자릿대 급등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요.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LS 에코에너지는 사명이 변경되기 전이었던 LS 전선 아시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23년도 12월 마지막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첫 거래일에 공략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신고가 영역이기도 했고 또 실적이 올라간 것이 또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전선 관련해서 해상 풍력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LS 에코에너지 원래 사명은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전선 케이블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신고가 영역이죠. 단기 과열입니다만 보유자분들은 저는 홀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상장가가 2만 원 초반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이런 가격대에서는요. 파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했죠. 3만 원대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주식이 변동성이 당연히 커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텨야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자리 4만 원, 5만 원대까지 정말 길게 보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일단 50%가 올랐습니다. 이틀간.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으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가격대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앞서 시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쪽으로 어제도 연기금 매수와 함께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흘째 강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현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자, 대한전선은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고 있죠. 왜냐하면 대원전선 우선주, 이 테마에서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대원전선 우선주입니다. 근데 우선주가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빠지면서 대한전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대장주와 그리고 2, 3등주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대장주의 방향성을 종목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가격대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3월 29일부터 이 종목이 이제 3월 29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발행된다고 했었던 D-2일 전에 유상증자 권리 공매도가 가능했던 시점이 3월 29일인데 그때부터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연기금은 14,000원 가격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원대에서부터 14,000원까지 변동폭이 40% 정도 되잖아요. 이 가격대까지도 지금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연기금은 투자 관점으로 지금 대한전선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현재 14,150원 가격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소폭 조정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가격대 그렇게 큰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번씩의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과 같은 날이고요. 다시 특정 가격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주는 가격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은 하단으로 13,800원 가격대, 이 가격대부터 14,200원 가격대는 지켜지기만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고 12,000원 가격대 그리고 또는 그 이하 만원 가격대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물량 간수를 좀 잘하시는 관점으로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대한전선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략주 대한전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전선은 이 자리에서도 만원대 또는 9,700원 가격대 이런 가격대 매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내오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전선 이제 테마가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됐는데 차트 볼게요. 대한전선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제가 12,000원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12,000원 가격대 밑으로 빠졌고 유상증자가 다 마무리가 되고 신주까지 발행이 되면서 12,000원 가격대를 회복을 했는데 12,000원 기준으로 현재 14,000원 구간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앞으로도 구리 가격이 지금 파운드당 4.6달러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올해는 영업이익이 연간 1,000억을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800원에서 14,000원 가격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은 1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대한전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